어제 방송 마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문자가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이 커피 여사님께서 황디 방송 진행 정말 잘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희망나루님께서는 황현씨가 이렇게 진행을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멋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런 칭찬 읽는다는 게 좀 쑥스럽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 반응과 칭찬은 몸치인 저도 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게 만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쑥쑥 크는 방송이죠. 5월 14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등교 개학이 미뤄진 학교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손편지와 카네이션 가득한 교실 풍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스승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 교육활동 현장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죠. 특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내게 됐지만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참 애틋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내일 40주년을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 색다른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임용한 첫 남자 보건교사입니다. 김찬현 선생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고등학교 보건교사 김찬현입니다. 네, 김찬현 선생님.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스승님이나 잊지 못할 선생님에 관한 이 추억들, 이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외 스승의 날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저에게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찬현 선생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남자 보건교사라고 하면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부터가 보건교사가 꿈이셨습니까? 원래는 사실 지리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지리교사? 네. 예. 근데 갑자기 왜 보건교사로 진로를 선택하셨나요?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많이 방황을 해서 게임에 빠지는 바람에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었어요. 선생님도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졸다 보니까 많이 혼나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졸다가 한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깨우더니 그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혼내시려고 교무실까지 부르는 건가 해서 긴장해서 교무실 내려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제 손을 잡더니 찬현아 뭐 요새 힘든 일 있니? 뭐 집에 뭐 힘든 일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그게 너무 그 관심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와 닿았군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지리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한국지리를 진짜 교과서를 다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리교사를 꿈을 꾸셨거든요, 처음에. 네, 그렇죠. 예.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가정 형편상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돼서 보건교사로 이제 하게 된 거죠. 보건교사를 처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좀 주변 반응이 좀 뭐랄까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교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교 교수님조차도 남자가 어떻게 보건교사를 하느냐고. 그런 성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군요. 네, 아예 남자 보건교사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남자가 보건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셨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양호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저희 때는. 네, 맞아요. 그때 다 여자 선생님이 양호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간호학과 진학해서 교직이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가능한데 안 했던 것이었다.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남자 보건교사에 대한 편견을 또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일하시다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많이 느끼는 게 사실 모든 직업군에서 그렇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뭐 특정 직업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네. 저를 지칭할 때 이제 남자 보건교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제 직업은 보건교사이지 남자 보건교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굳이 남자가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배우보든 그냥 모두 배우인데 여배우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배우고 교사입니다. 네. 예. 똑같은 건데 그런 네네. 명칭에서부터도 느껴지고 사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남자 보건교사가 약 한 2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많이 늘었군요. 네. 아, 서울도 저 이후로도 2분이 더 임용되셔서 네네. 총 3분이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그 3명 다 지금 남자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있어요. 아, 또 여자 고등학교로는 아직은 진출을 못하신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서 혹시라도 여학생들을 대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들을 있군요. 예. 하는데 네네.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면은 좀 약간 안타깝죠, 마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걱정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다짐 같은 거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보건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 느꼈던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께서 자기 개인적인 심부름을 학생들에게 시킨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교무실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게 제가 학생 때는 가장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불합리한 것들 시키지 말자. 네. 청소 같은 거.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불합리한 거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는 교사가 되자가 제 모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화장실 청소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보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꾀병으로 이렇게 좀 조퇴나 이런 걸 하려고 좀 양호실에 누워 있으려고 좀 잔꾀를 부린다거나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 그게 뭐 보통은 뭐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 기본이죠, 감기 기운이다 네. 이러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괜히 그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네, 요즘. 지금은 다 선별진료소를 무조건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일이 굉장히 커지는 일이라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막 진적인 거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했지?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건실에 왔다고 확인증을 받은 다음에 네네. 제가 이제 나가는 시간을 적어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조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네. 그러고 늦게 들어가고 교실에.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예전에 그 양호 선생님한테 안과 질병이 있다고 하면 거의 조퇴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혹시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혹시 퍼지면 안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 빨간색 수성펜을 눈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거 참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부끄러웠던 일도 있어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아주 잠깐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때 그렇게 꾀병 부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보통? 이게 잘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대부분 보건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봐도 진짜 아픈 애랑 좀 꾀병을 부리는 애들은 보이는군요. 네, 보여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첫 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런 꾀병을 부리는 애들이 왜 얘가 이런 꾀병을 부릴까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고 이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걸 악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좀 약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보건실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학교 문화에? 아무래도 이제 아파가지고 보건실을 오게 되는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워낙에 광범위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어디가 불편하다, 좀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러면 선별진료소로 요즘 바로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학생들도 많이 놀라겠네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너 이거 코로나 의심 증상이니까 선별진료소 가야 돼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오늘도 그랬는데 저 코로나 아니에요. 또
그만큼 심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너 그래도 가야 된다 막 이런 과정에서 좀 많이 지치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열이 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좀 걱정돼서 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으로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지금 뭐 목이 좀 간질간질한데 이건 코로나가 아닐까요? 막 이러면은 아마 모든 의료인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네네네.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해줄 수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보건교사로 근무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셨어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 있으세요? 네, 많이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첫 해 때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이제 학생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네, 예. 그렇죠. 이제 첫 해 때 수업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만성질환 중에서도 암을 가르치면서 그 흡연이랑 연결시켜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 교육도 하시는군요. 네, 보건교육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 애들에게 이제 적나라하게 가르쳤더니 네. 이제 쉬는 시간에 학생 2명이 보건실로 온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왜 어디 아파서 왔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자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둘이서 담배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딱 주는 거예요. 야, 진짜 착하네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특하네요. 네, 금단 증상 있을 때마다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비로 간식을 사서 줬었거든요. 예, 아유, 네. 니코틴 패치 같은 거 주셨다고 할지. 예, 니코틴 패치는 교육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예. 혹시 그 친구들은 이제 진짜 이제 학생이면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금연에 꼭 성공했기를 좀 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경복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코로나가 2년째 돼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전 국민들께서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들 자가진단 꼭 학교 등교하기 전에 꼭 해서 의심 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 바로 가고. 야, 역시 또 보건교사님 답네요. 또 이렇게 네.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아프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잘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죠. 네. 학생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말 저녁인데 방송국까지 와주신 김찬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요. 색다른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말씀의 주인공은요.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감수성을 길러주는 특별한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석관초등학교의 박유신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석관초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박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네. 이 교육을 하고 계신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문자 중심의 세계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글을 해석하고 문맥 파악하고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 영상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맞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서 그대로 믿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고서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자. 또 이런 것도 또 판별해 보고 또 활용해서 사회에 참여도 해보자. 이런 걸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또 세계가 변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소셜미디어 안에서 어떻게 또 잘 살아가고 또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건 단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중에 왜 잠깐 살짝 미소를 띄웠냐면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좀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 제가 느낌이 들어가지고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살짝 미소를 좀 띄워봤고요. 이게 미디어
미디어를 주제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미디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올바른 정보의 습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있어서 뭐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를 공부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사실 우리가 삶 자체가 다 미디어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전체 교육과정에 미디어가 다 녹아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아이들하고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요. 이제 관심을 아이들이 갖죠.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글만 보고 수업했었는데 애니메이션 보고 뭐 이거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재밌는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그 안에 내용이나 네네. 뭐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점 없나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시간인데 그거를 그냥 만들면 미술 뭐 전통적인 미술이지만 그 스톱모션으로 찍으면 금방 영상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거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또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검색을 할 때 네. 포털 사이트에 보통 저희 세대 때는 하잖아요. 근데 네네. 아이들 세대는 동영상 플랫폼에 검색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런 영상의 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영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인공지능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누구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보냐? 뭐가 재밌냐? 뭐 TV가 재밌냐? 유튜브가 재밌냐? 이런 얘기 하니까 네네. 아이들이 TV는 볼 거 없고 유튜브가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난 TV가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TV가 더 재밌냐 왜? 그러니까 TV 걔는 나하고 말도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 TV에 연결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것도 결국에는 그 플랫폼이네요. 같은 플랫폼. 네, 맞아요. 야, 결국에 TV에서도 이제 그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그냥 TV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애들 당연히 TV가 똑똑하다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스마트 TV 뭐 이런 거. 걔를 영재방울 발굴단에 내보내야 되겠구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얘기하고. 거기 검색하면 선생님한테 안 물어봐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 최대 관심사 그러면 뭘까요? 뭐 어떤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뭐가 관심사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네네. 사실 아이들의 최고 관심사는 코로나19예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관심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유치한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이들의 관심사가 우리하고 똑같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뭐 주식, 비트코인 그런 것도 관심이 있습니까? 네,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상 수상, 뭐 이런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로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로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네, 예. 자신들이 불만스럽고 좀 더 자기들을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현재 4학년 담임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관심들이 아이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해석이 좀 가능한 거네요. 네, 맞아요. 예. 네. 아까 잠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아이들이 또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서도 토론을 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저 미래의 다양한 우리가 다가올 세계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뭐 4학년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사실 지식면에 있어서는 어른보다 다양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 읽고 네네. 관심 가지고 접근해서 또 선생님이 진지하게 그것을 아이들한테 적합한 주제로 만들어서 네네네. 이야기를 이끌어내면 관심이 있고 굉장히 자기들의 미래하고 결부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이
그 게임 공간 안에서 네네. 가상 공간이죠. 네, 예.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NPC랑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네네. 그런 주제도 토론이에요? 네, 4학년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너무 진지하게 아이들이 이거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랑 NPC를 우리는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경험이 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있었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네, 아이들이 결코 이제 사고가 모자라거나 어리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새로운 세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그냥 생활인 거잖아요. 이런 교육 자체가. 어른들은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죠. 일부러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아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거 교육받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이제 황현 씨가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아이들이 살아온 삶의 공간이고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살아갈 건데 여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글을 배워야 좀 뭐 책이라도 읽고 뭐 교통 표지판이라도 좀 보고 그러듯이 아이들도 미디어 언어를 익히고 그걸 통해서 참여하고 이것이 물이나 공기처럼 굉장히 필수적인 이 아이들의 권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대부분 미디어 안에서 이제 펼쳐질 텐데 이 아이들이 좋은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실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세계다 보니까 미디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또 하나의 세계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도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미디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매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저희가 디지털 인간으로서 반쯤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카카오톡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SNS상에 뭐 사진 올리고 또 오늘 라디오 나오셨다고 SNS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벌써 올렸죠. 아니 저는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이제 미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왜냐면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생각해 보면 뭐 슬기로운 생활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학교 아이들이랑 발야구하고 뭐 무슨 정글짐 올라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학부모님들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미디어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잘 이해 안 가고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좀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다들 관심이 있으세요. 게임만 해도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게임을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게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나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디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스크린 타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 이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시간도 길어지면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소통하고 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어느 공간 이 미디어라는 공간 어느 곳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냐 어떤 내용의 영상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너무 스승의 날을 맞아서 멋진 교육을 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 이고 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이 교사로서 언론 미디어 종사자분들에게 또 뭐랄까요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미디어 종사자분들에게 저희 밖에 PD랑 작가분들 계시거든요. 저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미디어 놀이터가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건강한 환경 속에서 놀 수 있도록 언론과 사실 시민사회 다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언론 미디어 종사자라고 나왔는데 이분들도 역할이 많지만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네네. 일반 시민분들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로 어린이를 분리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는 아이들도 여러분과 같이 미디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이 미디어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나무로서 예,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방송을 집에 가서 제 방송이지만 다시 듣기를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고 아이들의 이 부모님들, 아이들도 물론이고 이 방송 관계자분들도 이 좀 방송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또 선생님 방송에 나오신다 이렇게 해서 좀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학생들에게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자, 석간초등학교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이 미디어 오늘 인터뷰에도 재밌게 대답해주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많이 힘내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내일 스승의 날 다시 한번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박유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오늘은 이 문자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567님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힘쓰는 많은 선생님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저도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는데 내일 꼭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이 개그맨이 되기 전에 저에게 이 개그맨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내일 그분께 꼭 연락을 드려봐야겠네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전유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